오늘은 대학교 입학식을 앞둔 딸이 기숙사에 가기 위해 함께 기차역에 왔습니다. 혹시나 기차를 놓칠세라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서 따뜻한 국수를 한 그릇씩 먹었어요. 몇 시간 되지 않은 가는 길이지만 배가 고프진 않을지 간식거리도 바리바리 챙겨 넣어줍니다. 딸은 어디 이민 가냐며 귀엽게 투덜거리면서도 제가 챙겨준 것들을 가방에 꼼꼼하게 챙겨 넣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주말마다 올 거야. 아이고, 대학 가면 신나서 엄마 생각이나 나겠어? 맨날 맨날 전화할 거야. 엄마의 말로 나 귀찮아하지 마. 알겠어. 밥 잘 챙겨 먹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수업 잘 듣고 아프지 말고 또 1절만 하세요, 이 여사님. 기차 왔다. 엄마, 나 갈게. 엄마,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저를 꼭 끌어안던 딸이 아쉽다는 듯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자기 몸만큼이나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기억 속 꼬맹이가 언제 저렇게 컸나 싶네요. 서둘러 자리에 앉은 딸이 창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출발 시간이 되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찰나의 시간이 지나고 딸이 탄 기차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딸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어쩐지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그날 생각이 나네요. 처음으로 저와 떨어져야 했던 그날, 모든 시간이 멈췄던 바로 그날이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었어요. 결혼 후 남편과 둘이 살았지만 딸을 낳고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피하고 싶었죠. 사실 남편이 효자를 가정한 지독한 마마보이였거든요. 결혼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지켜줄 것 같았던 든든한 남자는 결혼 후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남편은 부부 사이에 있는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였어요. 오늘 아침 상에 반찬이 뭐였는지까지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실 정도였어요. 그 정도라면 저도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냥 흘려드리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선을 넘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미신을 특별히 신봉했는데 무당을 만날 때마다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는 저희에게 늘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셨어요. 이 세계회까지 본인 뜻대로 하시려 할 때는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들을 낳으려면 잠잘 때 머리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시에 씻어야 하고 날은 언제가 좋고 지금 생각하면 당장 이혼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콩깍지가 제대로 껴서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미신 서포트 덕분인지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했죠.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하면 손해보는 일은 없다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절한 아들 타령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여쁜 공주님을 낳았어요. 산후조리원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어머니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본인이 알려준 대로 한 거 맞냐며 닥달했지만 마마보이 남편은 자기 엄마의 시끄러운 입을 막지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결심했죠. 이 집에서 나와 딸을 지켜줄 사람은 없구나. 우리 딸은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겠다고요.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까지 정말 한순간도 아이를 품에서 놓지 않고 사랑으로 돌봤어요. 남편은 늘 일하느라 바빴고 홀로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 때도 많았어요. 남편은 잘 모른다는 핑계로 육아엔 늘 뒷전이었어요. 친정은 워낙 멀리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르는 사람을 쓰자니 제 성격상 그건 어렵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시간 되시면 집에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몸이 좀 아픈데
아무래도 약 먹고 몇 시간은 자야 할 것 같아서요. 지훈 아빠는 출장 가서 내일 오거든요. 몇 시간만 지훈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네 딸은 네가 돌봐야지. 애 엄마가 아픈 것도 죄라는 건 모르니? 참으려고 했는데 요즘 잠을 통 못 자서 그런지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서요. 지훈이 정말 얌전해요, 어머니. 그냥 보고 계시기만 하면 되는데. 나 오늘 여고 모임 있는 건 모르니? 애들 손자 자랑하는 꼴 보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나가자니. 손녀 할머니 배 아파서 안 나온단 소리 듣기 싫어서. 어머니가 저러실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참아냈어요. 딸을 낳고 난 뒤 어머니의 아들 타령은 더 심해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대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얼른 보고 싶다면서요. 그러면서 손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 남편은 늘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옛날 사람이고 자신을 낳은 게 본인이 한 가장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를 낳기 전까지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겪었었는데 아들을 낳고 인생이 달라졌다며 좋아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식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걸 보니 있던 정도 떨어졌어요. 절대 다시는 내 딸을 봐달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하면서 딸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은 너무 짧았어요.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도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단 몇 시간이라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시어머니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싫다며 날뛰던 시어머니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아이를 돌봐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합가를 하게 됐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없는 동안만 우리 지은이 잘 부탁드려요. 얘는 나를 뭘로 보는 거니? 시어머니가 손녀들 보는 게 뭐 어떻다고.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대체 어떻게 구워 삶았냐 물어봤지만 엄마가 내 말이면 끔뻑 죽잖아라고 할 뿐 별다른 말이 없기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제 우려와 다르게 시어머니는 기대 이상으로 딸을 돌봐주셨어요. 살뜰하게 챙긴다거나 정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딸이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정해진 시간마다 간식을 챙겨주셨고 제가 어쩌다 늦으면 밥도 먹이고 혼자 놀 수 있게 지켜봐 주셨어요.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 타령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기에 어머니의 아들 타령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물론 제가 편하기 위해서 어머니 앞에서는 노력하는 척, 그렇지만 안 생기는 척 해야 했지만요. 그러는 동안 갓난쟁이였던 아이는 말도 곧잘하고 재롱도 부리는 귀염둥이로 자랐어요. 이대로 우리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말고는 바랄 게 없는 더없이 평온한 삶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절망은 어떤 예고도 없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쁜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평가단에게 미리 선보이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도 했고 회사 내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였기에 오늘은 늦으니 먼저 주무시라 말씀드리고 나왔었죠. 한참 행사가 진행 중인데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도 아무 때나 전화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는 분이라 이번에도 그렇겠거니 생각했어요. 제가 발표를 해야 했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정도 행사를 마무리하고 휴대폰을 보는데 남편에게서도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메시지도 와 있길래 확인해 보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은이가 사라졌어. 엄마랑 계속 찾고 있는데 보이질 않아. 딸이 사라졌다는 문자에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 받지를 않고.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 그게 중요해 지금? 지훈이가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낮에 지훈이랑 시장에 갔나 봐. 근데 잠깐 뭐 좀 사려고 구경하는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대. 아,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말이야. 애가 혼자 대체 어딜 가? 그래서 지금 어딘데? 행사 뒤풀이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서둘러 남편이 말한 장소로 향했어요.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시장 한쪽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껏 지친 상태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딸처럼 어린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어디 있어요, 네? 아유, 정말 잠깐이었어. 잠깐 저거 나물 좀 본다고 하다가 자연산이라고 사람들이 몰렸었거든. 아유, 정말 그때 잠깐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애를 데리고 왜 시장에 오셨어요, 왜? 당신 지금 어머니한테 큰 소리 칠 때야? 일한다고 어머니한테 애 맡길 때는 언제고 지금 어머니 탓하는 거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나 쫓아고 이랬어? 지금 우리끼리 이럴 때야? 경찰에 신고는 했어? 남편도 경황이 없어서 그 주변만 계속 찾고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신고고 뭐고 눈에 보이는 데부터 찾자고 해서 시장을 샅샅이 뒤졌다고요.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걱정 말라던 경찰의 말과 달리 딸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죄책감 때문인지 몸져 누웠고 남편과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장에 있던 누구도 딸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혹시나 본 사람이 있진 않을까 전단지를 만들어 처음엔 시장 주변, 다음 날엔 그 옆 동네, 그 다음 날에는 그 앞 동네,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실종 장소 주변에 우리 아이의 전단지를 못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뿌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보육시설을 다 찾아봤지만 어디에서도 딸의 흔적은 없었어요. 낮에는 딸을 찾아다니고 저녁엔 이곳저곳 전화를 돌리고 밤에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울고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이 반복됐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저는 당장 회사를 그만뒀어요. 어차피 딸을 찾지 못하면 일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만두고 딸을 찾는 일에 매달렸어요. 1분 1초라도 아이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남편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와 저는 최대한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나름대로 찾아보려 하시는 건지 종종 어딘가로 나가시는 모습만 몇 번 봤어요. 그렇게 평일에는 저 혼자 주변 일들을 돌고 또 돌았고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지방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어요. 어떠한 목적지도 없는 방황의 연속이었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이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가끔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 헛수고였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매일매일을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대로 세상을 떠나버릴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을 딸 생각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주변에선 이제 그만하라고, 찾을 만큼 찾았다고, 살아있다면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했지만 저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갔던 길을 또 가고 봤던 사람을 또 보고 전단지가 떨어지면 또 출력을 해오고 그러는 동안 제 일상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훈이 그렇게 된 거 다 내 탓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라. 지금 네 몰골을 좀 봐라. 그게 어디 사람 사는 모습이니? 이러다 정말 내가 일 치르겠어서 그래. 제발 이 늙은 시애미 부탁이다. 응? 눈물까지 그렁거리며 저에게 말씀하시기에 시어머니도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마음고생 심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엄마이기에 제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 다 제 오해였지만요. 어머니, 저 이제 누구도 원망 안 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훈이 엄마니까요.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혼자서 무섭겠어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 다 지훈이 때문이에요. 지훈이 찾기 전까지 저 절대 어디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지켜만 봐주세요. 지훈이를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도 좀 돌보라는 거야. 주변을 좀 보라고. 애비꼴이 저기 어디 가정 있는 남자 모습이니? 어디 거지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지. 어머니, 지훈 아빠도 저랑 같아요. 딸을 잃었어요. 자식 잃은 부모한테 자식 말고 뭐가 중요한데요. 당신 말해봐. 지금 내가 너무해? 여보,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도 지훈이 너무 걱정되고 보고 싶고 미치겠어. 근데 지금 벌써 몇 달째야. 경찰도 계속 찾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돌보면서 일상을 살아야지. 뭐? 지금 그게 무슨... 지훈이 우리 아이 아니야? 당신 아빠 맞아? 됐으니까 이제 내가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실컷 일상 살아. 한순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셋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망설이듯 이야기를 꺼냈어요. 잘 좀 지내자고 얘기하는 건데 또 왜 그러니? 애미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내가 봤을 때는 애를 하나 더 가지면 다 해결이 될 것 같구나. 그러면 너도 좀 안정되고.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이 와중에도 아들 타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아들 타령을 했니?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애가 하나 있으면 안정될까 싶어 그런 거지. 막말로 너희들 이렇게 젊은데 애야 또 낳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다 아들 낳으면 더 좋은 거고. 아휴, 너가 망가지면서까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 더 낳을 생각 없어요. 이대로 지훈이 못 찾아도 절대 아이 낳을 일 없어요, 어머니. 하실 말이 있고 안 하실 말이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내가 합각까지 하면서 지훈이를 왜 돌봐줬는데 다 너희들 아들 낳는 데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내 말이 틀리니? 아이를 잃은 저에게 다시 아이를 가지라는 시어머니와 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던 남편. 알고 보니 제 딸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였어요. 저한테는 말도 없이요. 어차피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지만 저는 이 둘과 단 1분 1초의 시간도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대충 짐을 챙겨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종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순순히 저와 이혼에 응했어요. 저는 급한 대로 아이를 잃어버린 시장 근처 고시원에서 잠만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동네에서 미친 여자라고 소문이 날 즈음 뒤늦게 제 이혼 소식을 접한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아휴, 이거사. 이혼을 해놓고 말도 없이 이게 무슨 꼴이니? 엄마, 우리 지훈이가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훈이를 자꾸 잊으려고 해.
내가 그런 사람들이랑 대체 어떻게 살아? 엄마랑 아빠도 매주 아랫지방 돌면서 찾고 있어. 현수막이며 전단지며 열심히 뿌리고 있으니까 지훈이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꼭 찾아줄게. 그러니까 미영아, 이제 너도 좀 챙겨 제발. 내 딸 이렇게 망가지는 꼴 나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지훈이 잃어버린 날 아침에 늦었다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갔거든. 그게 그렇게 사무쳐 미치겠어. 내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니? 근데 말이야, 지훈이 찾으려면, 찾아서 잘 살려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 엄마잖아. 정신 차려야지. 지훈이 반드시 돌아올 거야. 엄마의 설득에 저는 다른 방식으로 딸을 찾기로 했어요. 언제든 딸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시장을 들락거리며 노점 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다 오래 하신 할머니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곳을 인수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곳이기에 혹시나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로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녀갈 수 있게 떡볶이 포장마차를 차렸어요. 매대에는 아이 얼굴이 크게 박힌 현수막을 붙이고 천막 벽면에는 아이를 찾는 전단지를 붙였어요. 그렇게 아이가 사라진 날 멈췄던 저의 시간이 조금씩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엔 이곳에서 떡볶이를 팔며 혹시나 아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살폈어요. 주말엔 지도를 펼쳐놓고 부모님과 함께 지역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저의 노점 천막에는 딸의 전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실종 전단지도 하나둘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나 많은 아이들이 애타게 찾는 부모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흘러도 딸을 비롯한 아이들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이를 찾아다니는 대신 기다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있어서 이곳으로 꼭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가게에 처음 왔던 어린이 손님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도 어딘가에서 저렇게 잘 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갈 뿐이어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그 손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초등학생 손님들을 한 차례 맞이하고 정리를 하고 있던 그때 단골 손님이 오셨어요. 이사 온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그때부터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손님이에요. 시장에 올 때마다 들러 꼭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을 드시는 여성분이셨는데 저희 엄마 또래라 그런지 늘 마음이 갔어요. 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올 때마다 실종 아이들 전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언제나 혼자 오는 손님인데 오늘은 귀여운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오셨어요. 양갈래 머리를 묶고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꼬마 손님의 모습을 보는데 10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당황한 손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안아주셨고 그렇게 손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최근에 이런 적이 없는데 아이를 보니까 갑자기. 아이고, 우리 손녀가 놀러와서 시장 구경 시켜주려고 데리고 나왔거든.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 들어줄게. 그게 사실 여기 전단지 중에 이 아이가 제가 잃어버린 딸이거든요. 빛바랜 전단지들 속 여전히 어제 뽑은 것처럼 선명한 우리 딸을 찾는 전단지. 혹시나 구겨졌을까? 떡볶이 국물이 튀진 않았을까? 10년 동안
저는 매일 딸의 전단지를 새로 붙였어요. 그 전단지를 보여주며 손님에게 딸을 잃어버린 사연을 말씀드렸어요. 누군가에게 딸 이야기를 하는 게 오랜만이라 그런지 마치 아주 오래전 과거의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아이고, 그랬구나. 나는 그냥 예쁜 애기 엄마가 떡볶이 장사를 하는구나 했지.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옆에 전단지들 보면서 좋은 일 하는구나 했지. 그냥 매일 이곳에서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 그럼 이혼한 뒤로 그쪽하고는 아예 영 끊었어? 네, 말씀드렸잖아요. 전 남편 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소문 들었는데 저랑 이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아들 새 장가 보냈대요. 아마 빨리 아들 낳으라고 그랬겠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저런 몹쓸 사람들이 다 있네. 애기 엄마, 희망 잃지 말아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단골 손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고는 손녀와 함께 집으로 향하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또 어찌나 눈물이 날 것 같던지 그날 집에 돌아와 딸의 사진을 보며 말없이 편지를 건넸어요. 우리 지은이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매일 지은이 생각만 해. 그러니까 언제든 돌아와. 오랜만에 딸 생각을 하며 울어서 그런지 그날 밤 꿈에 딸이 나왔어요. 4살 때 모습 그대로 활짝 웃으며 제 품에 안기는 딸. 엄마 하며 깨르르 웃는 귀여운 우리 딸. 꿈인 줄 알면서도 기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장사 준비를 하는데 어제 그 단골 손님이 막 뛰어오셨어요. 숨이 넘어갈 정도로 뛰어온 손님은 저에게 명함 한 장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애기 엄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이거 우리 딸 명함이거든? 딸한테 얘기해놨으니까 찾아가서 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애기 사진 있지? 그거 꼭 챙겨가고. 손님이 주신 명함에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딸이 여기 다니거든. 어제 손녀 데리러 왔을 때 애기 엄마 얘기를 했더니 자기 명함 주면서 꼭 오라고 하더라고. 여기가 아주 옛날에 잃어버린 애들도 찾아주는 곳이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도 찾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애기 엄마도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걱정 말고 지금 당장 여기로 가봐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단골 손님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어요. 사진은 늘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르지 않아도 됐죠. 도착해서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만나러 나왔어요. 손님을 닮아 선한 인상의 따님은 활짝 웃으며 엄마에게 얘기 들었다면서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저는 상담을 통해 잃어버렸던 이야기부터 시작했고 챙겨간 사진과 당시 키, 몸무게, 입었던 옷, 그리고 목 뒤에 있는 하트 모양의 작은 점까지 기억하는 것은 모조리 이야기했어요. 딸은 아동권리보장원 사례 관리 대상자로 등록이 되었고 곧 전국의 편의점 포스기에 실종아동 전단이 1개월 동안 송출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을 꽉 잡아보기로 했어요. 정말 우리 지은이 찾을 수 있겠죠? 그럼요. 어머니보다 더 오랫동안 자식을 잃어버린 분도 찾았어요. 기적은 있어요.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정말 편의점 포스기에는 딸의 실종 전단이 송출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장사를 시작하기 전 매일 저녁 장사를 끝낸 후 편의점을 방문해 실종 전단이 제대로 송출되는지 확인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던 편의점 점주님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오는 손님들에게 홍보하겠다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가족이라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기 핏줄인데도 그만 찾으라고 했는데 이름도 잘 모르는 남이 제 아픔에 이렇게나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도와주려 애쓰다니. 이분들 덕분에라도 딸을 꼭 찾을 것만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바로 연락이 올 것 같아서 희망에 부풀었지만 역시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약속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전국에 송출된다고 했는데 누구라도 알아보면 좋겠다. 제발 잘 지낸다는 소식을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야속하게도 송출 종료 날짜가 다가오도록 아무에게도 연락이 없었어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려던 그 순간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지은 어머님, 지은이로 추정되는 아이가 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 어릴 때 모습 같다면서요. 일단 경찰에게도 알렸고요. 지방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센터로 올 거니까 6시까지 와주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지훈이일까? 10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는데 정말 지훈이가 맞는 걸까?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순간이지만 막상 현실이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센터에 도착하니 저를 도와주셨던 단골 손님의 따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아이가 있는 곳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자 딱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지훈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10년을 거슬러 왔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지훈이다. 내 딸 지훈이가 맞아. 조심스레 다가가 아이에게 안아봐도 되는지 물었더니 아이는 얼떨떨한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살아있어줘서,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제가 눈물을 흘리자 아이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어요. 진정이 되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목 뒤에 있는 작은 하트점도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저는 지훈이가 아니라 진아인데요. 최진아요. 아니야, 너는 정지훈이야. 기억 안 나니? 딸은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저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없었대요. 그래서 원장님 성 따라서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건데. 그게 무슨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없었다고? 딸은 자신이 처음부터 고아라고 생각했대요. 기억이 있을 때부터 자기 이름은 최진아였고 원장님 부부가 딸처럼 키워줬다고요. 언젠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부모가 없이 이곳에 맡겨졌다는 얘기만 들었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 확인해보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처음부터 상담실 한쪽에 앉아있던 한 남성분이 말을 꺼내셨어요. 어머님, 아까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분위기상 놓쳐버렸네요. 제가 진아를 보호하고 있는 보육원 원장입니다. 어머, 원장님,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런데 지훈이, 그러니까 진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부모가 없었다고요? 네, 그게 진아를 처음 발견했을 때 보육원 바로 앞 벤치에 잠들어 있었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요. 주머니를 보니 쪽지가 하나 나오더군요. 원장님의 말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은이의 원피스 주머니 안에서 쪽지가 하나 나왔는데 이 아이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디 잘 걷어주세요.
올해 4살입니다.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차림새를 보니 막자란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누군가 맡기고 갈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했다고. 그래서 지훈이에게 새 이름도 지어주고 부모가 없지만 대신 원장님 부부가 부모처럼 지훈이를 돌봤다고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지훈이가 자기를 봤다고 누가 자기를 찾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다면서요. 누가 우리 지훈이를... 그런데 편의점에서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원장어머니가 용돈을 주셔서 편의점에 과자 사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딘가 많이 본 얼굴인데 생각하다가 자세히 보니 저 같았어요. 보육원에서 찍었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부모님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상해서 연락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기특한 일을. 고맙다 지훈아, 고마워.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확실하게 하려면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해요. 검사하면 일주일 안으로 결과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지은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싶지만 필요한 절차가 있기에 꼭 참았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과정을 마치고 지은이는 원장님과 함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견디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이 일주일이 1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 딸이 확실한데, 내가 엄마인데 이렇게 바로 알겠는데 너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대신 지훈이가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집을 꾸미기로 했어요. 지훈이 방으로 비워뒀던 작은 방에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옷장도 들여놓았어요. 가구만 들어왔는데도 벌써 꽉 차는 기분이었죠.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 이불, 잠옷, 생활복 몇 벌을 추가로 마련해뒀어요. 나머지는 지훈이와 함께 꾸밀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친자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훈이는 보육원 생활을 정리하고 전학수속을 밟았어요. 지훈이를 데리러 가는 날, 원장님 부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훈이를 돌봐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두 분은 함께 눈물을 글썽거리며 지훈이를 보내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지훈이가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라고, 헤어졌던 시간만큼 우리 모녀 더 많이 행복하게 바란다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셨어요. 마침내 돌고 돌아 잃어버린 제 딸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지훈이에게 어렸을 때 일을 물어보았어요. 지훈아, 4살 때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니? 아니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거기서 자고 있었다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혹시 할머니는 기억나? 할머니? 아니요. 그치, 너무 어릴 때라. 그런데 지훈아, 엄마 아빠가 널 버린 게 절대 아니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집에 도착하자 지훈이가 어색한지 쭈뼛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직 자신의 이름도 지훈이라고 불리는 걸 어색해했으니까요. 가져온 짐을 풀고 같이 밥을 먹고 잘 준비를 하면서 저는 옛날 앨범을 지훈이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매일 밤 홀로 들여다봤던 그 앨범을요. 앨범 속에는 저와 지훈이, 그리고 전 남편의 행복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지훈아, 이건 네가 처음으로 뒤집었을 때 엄마가 너무 놀라서 찍은 사진이고, 이건 어린이집 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씩씩하게 걷던 모습. 너무 귀엽지? 신기해요. 제가 모르는 저의 어렸을 때라니. 딸은 신기한 듯 어색한 듯
사진을 보는 재미에 흠뻑 빠졌어요. 그러더니 아빠에 대해 물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어디 있어요? 어, 아빠는 아주 예전에 엄마랑 이혼을 했어. 그때 엄마는 지은이를 찾는 데만 몰두해서 주변 사람들을 좀 아프게 했거든. 엄마가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혼자 있고 싶었고. 아빠는 지금 새로운 가족들이랑 살고 있어. 지은이가 아빠가 보고 싶으면 엄마가 만날 수 있게 해줄게. 어, 괜찮으면 만나보고 싶어요. 사실 남편에게 아이를 찾았다고 연락할 마음도 없었고 만나게 해줄 생각은 더 없었어요. 10년 가까이 연락 한 통하고 지내지 않던 사람인데 지은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긴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원하니까 없는 줄 알았던 부모가 멀쩡히 있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연락처는 그대로였어요. 지은 아빠 나야. 오랜만이네. 지은이를 찾게 돼서 연락했어. 지은이가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니까 주말에 시간 좀 내줘. 전 남편은 생각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자신이 만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과거를 생각하면 저도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지만 딸을 위해서 딱 한 번만 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전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 엄마, 지은이 만나기 전에 당신을 먼저 만나야 될 것 같아. 전 남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전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지만 어제 본 사람처럼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게 기분이 묘했어요. 잘 지냈어? 새장가 가서 식구들 먹여 살리기 힘든가 봐. 얼굴이 영 아니네. 지은 엄마, 내가 미안해. 전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고 저는 서둘러 전 남편을 일으켜 세웠어요. 대체 왜 이래? 지은이 찾았다니까 갑자기 왜 사과하고 그래? 착잡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이 없던 그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난 지은이를 만날 자격이 없어. 아니, 만나선 안 돼. 지은이 잃어버린 거, 그거 엄마가 그런 거래. 지은이 잃어버린 거 우리 엄마가 일부러 보육원에 버린 거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전화 왔을 때 어머니가 옆에 있었거든. 근데 지은이 찾았다는 말에 사색이 돼서는 안 된다고 혼자 계속 중얼거리시는 거야. 그래서 쎄한 느낌에 내가 다그쳤더니 글쎄. 들으면서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전 남편의 말대로라면 지은이를 보육원에 버린 건 지은이를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쳤던 시어머니의 작품이었어요. 평소 무당을 신봉했던 시어머니, 그냥 늙은 시어머니의 취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든 일의 발단이었어요. 제 얼굴만 보면 아들 타령을 했던 시어머니는 딸이 태어나자 아들을 낳아야 된다며 더 심하게 집착했어요. 그러다 무당이 그런 소리를 했대요. 딸이 기운이 너무 세서 아들이 나올 자리가 없다고. 딸이 없어야 아들이 온다고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지은이를 버릴 날짜까지 받아서 실행한 거였다고. 그런데 제가 딸을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고 애 낳을 생각을 안 하니 조급해서 닥달하다가 이혼까지 가게 된 거라면서요. 자기는 이혼 생각까진 없었는데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어머니가 냉큼 받은 것 같다고요. 나도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나는 지훈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가슴에 피멍이 들 만큼 괴로웠어. 그런데 뭐? 일부러 그랬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인데? 전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는데 어찌나 한이 맺히고 억울한지 눈물이 다 흘렀어요.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엄마는 우리가 이미 이혼을 했고 혹시나 지은이가 다시 오면 내가 흔들릴까봐 그래서 말 안 했대. 나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엄마 말대로 살면서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되돌릴 용기가 없었어.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자신의 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와 몇 번이나 선을 봤대요. 그 중에서 무당이 점지해준 여자와 결혼을 했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지만 어머니가 원하는 아들은 낳지 못했다고. 넷째까지 임신했는데 딸이라는 소식을 알고 지우라는 둥, 필요가 없다는 둥, 어찌나 스트레스를 줬는지 결국 유산했다고. 이혼당할 뻔한 거 애들 보고 살자고 빌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던 와중에 지은이를 자신의 어머니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도 더 이상 엄마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어서 절연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한테 다시 연락하는 이 며칠 동안 나도 정말 힘들었어. 어쩌면 어머니와 진작 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그리고 지훈이는 지금 당장 볼 자신이 없어. 지훈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지 너무 무서워. 전 남편과 만나고 돌아가는 길, 원통하고 또 원통해서 길거리에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꿈에서나 볼까 그리워했던 딸,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내 딸. 10년간의 고통이 고작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에 대한 희생양이었다니. 피가 거꾸로 솟고 당장이라도 찾아가 악을 쓰고 뒤집어 엎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전 남편에게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전해두고 딸에게는 아빠가 장기 출장 중이라 다녀오면 보자는 식으로 둘러댔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딸에게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 영영 감춰야 하는지 도무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떡볶이 포장마차에 꿈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여긴 어떻게... 무슨 냠치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이게 잘못했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뭐가 씌었었나 봐. 아유, 이 무당한테 홀려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처음 지훈이 잃어버렸을 때, 이혼하려 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어떻게 그런... 애 찾았잖니. 그럼 됐잖아. 애비한테 나 용서했다고 한마디만 해줘. 애비가 나를 안 봐.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전화도 안 받고 진짜 나랑 철연이라도 할 셈인 건지. 부탁이다. 제발. 나 애비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니. 용서했다고 제발 한마디만 해줘. 응? 시어머니는 찾아온 목적이 분명했어요. 저에 대한 사과나 지은이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아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욕심.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지은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찾았는지 하나도 묻지 않더군요. 같은 엄마로서의 연민도 몽땅 사라졌어요. 당신 아들한테 버림받아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찢어져서 미치겠어요? 잠깐 며칠 못 본 거 가지고 사무치게 보고 싶고 그리우세요?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내 자식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워한 저는요.
할머니한테 버림받은 우리 지훈이는요. 말도 잘 못하는 어린 것이 버림받았을 때는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지난 일이잖니. 난 이제 늙었고 아들도 없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걸 왜 남인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본인 업보 본인이 씻으셔야죠. 그렇게 좋아하는 무당한테 가보시지 그래요? 혹시 알아요? 아들 돌아오는 법이라도 알려줄지?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소란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에 대고 소금을 뿌리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가장 큰 벌은 인생에서 아들이 사라지는 거라는 걸. 다행히 그 뒤로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저와 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거든요. 아직도 툭하면 분노가 차올라요. 하지만 햇살 같은 우리 딸 얼굴을 보며 모든 것들을 지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딸과의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을 채우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거든요. 매일 아침 등교하는 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한 입 가득게 먹는 딸을 보고 있노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몸소 느끼게 됩니다. 딸과 저는 매일 조금씩 친해지고 있어요. 주말엔 장사를 쉬고 딸과 함께 여기저기 구경을 다닙니다. 어떤 날은 함께 잠을 자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밤 딸이 이야기하더군요. 아빠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요. 자신이 보고 싶었다면 어떻게든 보러 왔을 거라고요. 자기에겐 저만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날 이후로 딸은 아빠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말없이 껴안아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 딸이 등 뒤에 뭔가를 숨기고 나왔어요. 엄마, 잠깐만 눈 감아봐요. 눈을 감으니 왼쪽 가슴팍에 사부작거리는 게 느껴졌는데 눈을 떠보니 카네이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었구나. 제 삶에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날이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딸에게 받은 카네이션이에요. 활짝 웃는 딸의 얼굴에서 4살 때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딸을 품에 안으며 이 순간이 영원하길 마음속으로 바라봅니다. 엄마 주려고 어제 몰래 만들었어요. 허접해도 오늘은 꼭 하고 다니세요. 알겠죠? 세상에 지훈아. 엄마 생애 2번째로 소중한 선물이야. 첫 번째는 우리 지훈이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나한테도 진짜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했는데 진짜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엄마도 지훈이가 엄마 딸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앞으로 평생 카네이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사랑해 내 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딸. 인생에 단 한 번의 기적이 있다면 저에게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갓 대학생이 된 딸이 사회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신을 닮은 예쁜 아이를 낳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봐 줄 생각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올해 돌아온 만큼 하루하루 더 소중한 추억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